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루가 느려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며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감각을 느끼는 일이다. 젊을 때는 하루가 모자라서 뛰어다녔지만 지금은 하루가 길어도 마음이 비어있는 날이 많다. 일이 사라지고 자식이 자라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군가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내지만 그 웃음 뒤에 공허함이 깃들어 있다. 전화벨은 한동안 울리지 않고 모임에 나가도 대화가 피상적이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라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온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많아도 허전하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마음의 단절에서 온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은 고요한 고립이 된다. 오늘날의 노년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동네 골목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을 닫고 사는 시대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다. 누구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는 없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서늘해진다. 몸은 살아있는데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순간이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붙잡고 모임을 찾고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관계들마저 피로를 남긴다. 누군가는 말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누구의 태도에 서운해하며 불필요한 오해 속에서 마음이 점점 닫혀간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번화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늘 물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을 맞추느라, 남을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물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젊은 날에는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평안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다. 삶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안한 관계를 남겼느냐이다. 우리는 그동안 관계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맞지 않는 인연 하나가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해 관계를 비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 늘 질문했다. 그의 질문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본질을 찾기 위한 길이었다. 우리의 노년도 그렇다. 관계의 혼잡 속에서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인연은 누구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삶은 다시 가벼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를 버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 관계의 중심을 내 마음 안으로 되돌리는 것에서 온다. 노년의 지혜는 비움의 용기로 완성된다. 그 비움 속에서 평안이 자라고 평안 속에서 삶은 다시 깊어진다.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더 민감해진다. 이제는 새로운 인연보다 오래된 인연이 더 많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는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예민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피로해지고 관계는 무거워진다. 오늘날 노년층이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겉으로는 사람과 어울리지만 속으로는 진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고립감이 쌓이고 있다. 이 고립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의가 사라진 친밀함, 부정적인 말의 피로, 이익으로만 얽힌 관계, 그리고 다친 마음의 고집이다. 이 네 가지는 노년의 평안을 가장 깊이 흔드는 그림자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서로 너무 편하니까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의가 사라진 친밀함은 언젠가 무례로 변한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상처를 받는다. 나이가 들면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는다. 소크라테스는 존중하지 않는 말은 이미 진리를 잃은 말이다라고 말했다. 친밀함 속에서도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쉽게 균열된다. 진정한 친밀함은 편안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존중 위에 세워져야 오래간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의 있는 거리감이다.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지고 너무 멀어서 외로운 그 중간의 지점. 그곳에서 관계는 숨을 쉰다. 예의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다. 사람의 말은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싼다. 밝은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평생의 벗에게, 가족에게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낸다. 소크라테스는 남을 비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썩히는 자다라 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전염된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은 선택이 아니라 치유의 습관이 된다. 삶이 힘들수록 밝은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사람을 살린다. 부정은 늙음을 빠르게 하고 긍정은 영혼을 젊게 한다. 언제나 나만 손을 내밀고 언제나 나만 들어주는 관계는 결국 공허해진다. 이용당하는 관계는 마치 물을 길어가는 우물과 같다. 누구나 와서 물을 떠가지만 그 물을 다시 채워주는 이는 없다. 결국 우물은 메마르고 더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 우물의 바닥에 남는 것은 고요한 상처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도울 때는 그가 진리를 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을 위해 돕는 것은 거래일 뿐 관계가 아니다. 노년에는 이익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만 남겨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가고 마음이 마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낯설어진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이 쏟아진다.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익숙함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흘러간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배움을 멈춘 마음은 굳어간다. 그 굳은 마음은 주변까지 메마르게 만든다. 다친 사람 곁에서는 대화가 멈추고 웃음이 줄어든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겸손에 대한 말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젊게 살아간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젊어도 이미 늙은 것이다. 노년의 고집은 관계를 닫는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 곁에는 점점 사람이 사라진다. 결국 고집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은 마음의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상처를 반복하는 관계는 깨진 항아리 같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줄줄 새고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그 항아리를 고치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먼저 부서진다. 노년에는 마음의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다. 작은 상처도 오래간다. 그러므로 상처를 반복하는 관계는 미련 없이 멀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관계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대화여야 한다. 그러나 그 대화가 끝없는 상처로 이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노년이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평안한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의 정리가 시작된다. 예의가 사라진 친밀함, 부정적인 말, 이익의 굴레, 다친 고집, 반복되는 상처. 이 5가지는 노년의 영혼을 지치게 한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평안을 대신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분별의 눈이다. 누가 나를 밝히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가 평안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노년의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단지 세월의 탓이 아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이 늙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보다 관계를 붙잡는 법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붙잡음의 인생에서 놓음의 인생으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의 명제가 아니라 삶의 평안을 되찾는 첫 번째 열쇠이다. 그가 말한 자기 삶은 거창한 사색이 아니다. 지금의 나, 내 마음의 상태, 내 관계의 무게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노년의 지혜는 그 정직함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다. 버려야 할 관계도, 잊어야 할 일도, 용서해야 할 사람도 많아진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처럼 붙잡는 데 익숙하다. 그 붙잡음이 바로 피로의 근원이다. 어느 날 문득 오랜 친구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며칠을 생각하다가 마음이 지쳐버린 한 노인이 말했다. 내가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기대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한마디가 지혜였다. 기대가 많으면 관계는 무거워진다. 기대가 줄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벼움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이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그 또한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 완전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기대보다 평안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관계는 많을수록 풍요로워 보이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 많음이 오히려 짐이 된다. 지금의 인생에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리는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평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관계의 절반은 정리된 것이다. 나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은 남기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라.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다. 나이 든 지금 마음의 평안은 호흡과 같다. 그것이 끊기면 삶이 흔들린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영혼을 지키려면 불필요한 관계의 문을 닫아야 한다. 닫는 순간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진짜 평안이 자란다. 예의는 늙은 세대에게 남은 마지막 품격이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를 형식이라 여기지만 사실 예의는 마음의 질서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이다.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이러한 말이 사라진 관계는 금세 시들어버린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보다 표정으로, 마음보다 습관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러나 그 습관이 무례로 바뀌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도 멀어진다. 진정한 벗은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예의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도 서로를 향해 마음을 건너게 하는 다리. 그 다리가 무너지면 관계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예의 없는 말은 영혼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했다. 말 한마디의 태도가 곧 인격의 그림자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한마디 말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짓는다. 말은 곧 에너지이다. 아침을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하면 하루가 바뀐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맑아진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내가 된다고 했다. 그는 말을 영혼의 거울로 보았다. 탁한 말을 자주 내뱉으면 마음도 탁해지고 따뜻한 말을 자주 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크다. 젊을 때는 쉽게 던진 말도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덜 말하고 깊이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말보다 귀가 먼저 움직일 때 관계는 달라진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다. 기술이 바뀌고 세대의 언어가 달라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뭘 새삼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때부터 마음이 늙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 말은 겸손의 문이자 배움의 시작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젊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삶을 다시 열어가는 일이다. 스마트폰을 배우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그 속에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 배움을 잃은 관계는 쉽게 고여버린다. 서로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대화는 반복되고 마음은 멀어진다. 반대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빛이 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젊음이다. 관계는 정원과 같다. 세월이 지나면 잡초가 자라고 가지가 엉킨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용감한 가지치기이다. 건강한 가지만 남기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 사람도 같다. 모든 인연을 품고 갈 수는 없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나이가 든 지금은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무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살기보다 몇 사람과 깊이 나누며 살아가는 편이 훨씬 풍요롭다. 진정한 벗한 사람의 말이 10사람의 빈 인사보다 따뜻하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 관계도 돌볼수록 깊어진다.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내일의 평안을 피운다.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와의 관계를 고민하지만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와 나의 대화에서 비롯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자는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노년에게 특히 깊다.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거나 하지 못한 일에 마음을 두면 지금의 평화는 늘 흔들린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야 한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라. 오늘도 잘 견뎠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 말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고 그 존중이 내면의 평안을 지킨다. 삶의 후반부는 더 많이 가지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덜어내야 비로소 행복이 들어온다. 젊을 때는 쌓는 법을 배우지만 늙어서는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많음을 추구하는 자는 늘 가난하다고 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이 바로 평안의 자리다. 집을 정리하듯 마음의 방도 정리해야 한다. 원망, 미련, 비교, 불안. 이 네 가지를 비워내면 마음이 다시 맑아진다. 그 안에 감사, 고요, 사랑, 배움이 들어온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빛나게 하는 내면의 순환이다. 지금 이 시대의 노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철학이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단순한 진리를 다시 꺼내는 일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시작하라.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평생 보여준 태도이다. 그는 복잡한 이론보다 삶의 태도 속에 진리를 두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노년의 평안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조용한 마음, 정리된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태도에서 온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비워낸 마음 위로 새로운 빛은 늘 찾아온다. 그 빛이 바로 지혜의 평안이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세상에 온다. 그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는가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 많이 알고, 많이 만나고, 많이 관계 맺는 것이 인생의 풍요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고 돌아보면 알게 된다. 정말 내 마음을 지켜준 인연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 소수의 사람, 그 몇 마디의 따뜻한 말이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해왔다는 것을. 노년의 삶은 관계의 결산이자 마음의 정리이다. 이제는 새 인연을 맺기보다 불필요한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일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선택이다. 삶의 후반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는 시기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시기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사람들에게 물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의 수사가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모르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고 남의 말에 흔들리며 결국 자기 삶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노년의 지혜란 이제 그 흔들림을 멈추는 일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다툼에 마음을 쏟지 않고 누군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 안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다. 그 평안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마음이 맑아진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이 고요해진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보인다. 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당신이 견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많은 인연 중에서 배운 것이 있고 상처 속에서도 깨달은 것이 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당신의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린다. 이제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곳이 평안의 시작점이다. 삶은 끝이 아니라 흐름이다. 계절이 다시 피듯 마음도 다시 피어난다. 한 번 저문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그 빛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다. 이제는 마음을 털어내라. 기억의 먼지를 털어내고 미련의 손을 놓아라. 그 비워진 자리 위로 새로운 평안이 자란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가 지혜롭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한 평안과 새로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무게에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은 가볍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덜어낼수록 선명해지는 삶,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